경찰관이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어떤 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일을 하면서부터 작은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꾸고 있는 꿈은 거창하진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경찰관으로 남고 싶다는 소박한 꿈입니다. 네,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오늘은 학생들의 안전과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학생들을 위협하던 학교 폭력 서클을 해체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하는 등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강원도에서 대표해서 베스트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선발되신 태백경찰서 김정식 경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제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직업인지 궁금해하는 학생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그다음에 또 순찰이라든가 상담, 캠페인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도라든가 자체 선도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좀 꾸며주실지요? 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뭐 다뤄주실 건가요? 제가 2014년도부터 학교 전담 업무를 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이나 좀 학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외향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경청과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다투는 장면들을 가끔 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두 아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을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해가지고. 너무 똑똑한데. 네, 우리가 싸우는 장면들을 자세히 보면 끊임없이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은 대화가 안 통한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소문내고 SNS 저격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종종 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경청은 들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 상대방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이런 행동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치자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주치자들 많이 보시죠? 누워있기도 하고 또 술 주정하고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고 뭐 이런 광경들 우리가 많이 봤는데, 제가 만났던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우리 지역 경찰관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신고 들어오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저도 신고를 받고 이 사람 처음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옆에서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어땠을까요? 안설이요. 대화가 쉽지 않았겠죠? 네. 그렇게 30분간을 소란을 피우다가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대로 데리고 와서 그때 때마침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밥 공기 위에다가 제가 반찬을 하나를 이렇게 많이 드시라고 올려줬는데 이 사람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를 않고 밥 공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라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 이게 라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 사연이 참 많았어요. 4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그리고 2달 전에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 봤고 또 친형님을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우리 지역으로 왔고 술을 마시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5시간이나 됐습니다. 5시간. 네. 제가 경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5시간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 써있죠? 제 말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수백 명의 주치자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이야기를 10번 이상 반복을 했고 그리고 지구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 얼굴을 보지 못했고 112 신고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사람 처음 봤을 때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라고 했다면 아니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끼어들어서 말을 못하게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우리는 매일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게 있어요. 갈등이죠, 갈등. 네, 회복적 경찰 활동은 우리가 어떤 갈등이 발생을 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만 할 게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를 해주자. 대신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해자는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공동체, 우리 모든 공동체의 안전,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이런 과정 자체를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회복적 대화는 우리 강원경찰청에서 사실 가장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142개의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2021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렇게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청소년 문제라든가 특히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사례는 제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 회복적 대화를 시도를 했던 사례였어요. 친구 간의 폭행 사건을 대화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고 또 그때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 사이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줄서기를 하고 있다가 언쟁이 붙게 됐어요.
그러다가 실랑이를 하게 됐고 때마침 들고 있던 식판에 있던 국물이 상대방 옷에 튀게 됩니다. 순간 화가 났던 이 아이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게 됩니다. 117로 신고가 들어왔고요. 제가 학교로 가서 사건 개요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처리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가해자 피해자 조사를 하고 사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지금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죠.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겠죠. 그때 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두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대화로서 한번 해결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대화 모임을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서 공사장 현장 일을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3시간 동안 달려옵니다. 그리고 대화 모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 피해자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문제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냐고 굉장히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가 끝나고 가해자의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떻고 상대방이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지.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의 엄마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었고 그리고 자신은 아이를 키워야 했었기 때문에 전국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10수년 동안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친구 관계는 괜찮은지 한 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케어해 줄 어떤 겨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붙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어주는 아이가 같이 울게 됐고요. 피해자 엄마, 심지어 저까지도 창피한 얘기인데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사건은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찰관이 사건 처리를 할 때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치료비를 요구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진심 어린 대화가 아니었을까요? 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친한 관계였지만 그동안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고 그리고 공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 학교 폭력 예방의 모든 방향성을 이때부터 회복적 가치에다가 두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60회에 이르는 대화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얻었던 가장 큰 성과는 이렇게 많이 대화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단 한 건의 학교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늘 좋았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진상 아시죠? 진상. 네. 몇몇 사건에서는 엄청난 항의를 받았었어요. 어떤 항의냐면 제가 가해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면담한 사실을 피해자 쪽에서 알게 되면 이렇게 따집니다. 가해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가해자한테 뭘 받아먹었는지, 아니면 경찰이 왜 사건에 개입을 하는지,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며칠씩 휴가를 내고 등산 다니기도 했었고 학교 전담 업무를 내려놓을까 고민도 수도 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학교 폭력 예방은 경찰이나 교육계의 어떤 커다란 어떤 그런 정책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작은 갈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경청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 이야기하고 한 사람 들어주고 3분씩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의 일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요. 저는 사실 경찰관이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어떤 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이 되고 학교 전담 경찰관 일을 하면서부터 작은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 전담 업무를 하면서 항상 고민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다시 어떤 일을 추진을 하고 그게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꾸고 있는 꿈은 거창하진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경찰관으로 남고 싶다는 소박한 꿈입니다. 네. 저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지금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나서길 두려워하는 성격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외향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실제 정말로 원했던 일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정말 내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두려움 없이 과감히 도전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독창적인 색깔들을 가지고 최고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들은 항상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심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교라는 게 가정만큼이나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네.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례별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네. 더욱더 마음에 와닿았던 네.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모니터로 함께하는 친구들과 스튜디오 함께하는 친구들 중에 먼저 스튜디오에 나온 친구들부터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춘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5반 최소연입니다. 경찰 일로 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학교 전담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일인데 사실은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아이들이 있어요. 면담을 했는데 저녁에 돌아가서 바로 사고를 치고 면담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사고를 칩니다. 사실 저 녀석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의외로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고 네, 또 찾아옵니다. 경찰서에. 그리고 꽃다발을 안겨주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스승의 날에 또 찾아오는 아이들 뭐 작은 거지만 음료수 하나 갖다 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볼 때가 아마 가장 행복하고 보람됐던 그런 기억이 아닌가. 네. 신남대학교 4학년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욕심과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욕심이었냐면 내가 만나는 아이들 내가 정말 수십 번 면담하고 내가 노력만 하면은 아이들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길게는 5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만났던 아이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성인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안타깝기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MC 입장에서 이런 게 궁금해요. 학교 폭력 같은 게 일어날 때 가해자가 있고 물론 우리 아이들이죠. 네.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들도 그렇고 다 우리 꿈나무들이고 우리의 아이들인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님이나 혹은 뭐 학교에 상담해 주시는 분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주변에 못 알리는 게 보복당할까 봐 내지는 일이 더 커질까 봐 이렇게 망설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던 사건에서도 이런 예. 사건들이 몇 건씩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유형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실까 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 폭행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될까 봐 고자질쟁이라는 이런 왕따가 될까 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들을 종종 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만큼이나 우리 경찰관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학교폭력 관련된 신고 아시죠? 네, 117도 있고 전화, 문자, SNS 다양한 채널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어떤 학교 전담 경찰관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또 상담을 많이 해주실 거고 주변에서 네.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도 또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에 몇몇 연예인들이라든가 유명인들이 학교 폭력을 과거에 저지른 일, 이 과거 잘못 때문에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들은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에도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을 계속 갖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발달기에 청소년기에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어려움을 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지금 학사 일정도 굉장히 좀 힘들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열정을 다하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하시면은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꿈들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튜디오와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친구들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늘 그 자리에 계셔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거?